안녕하세요, 디자인의 부학입니다. 2019년 6월 애플의 한 디자이너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디자이너가 떠난다는 소식이 일자 애플의 주가가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단 한 명의 퇴사 발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디자이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은 퇴사 표명만으로도 10조 원을 증발시킬 만큼 영향력 있던 디자이너, 27년 동안 애플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이끌었던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산업 디자이너인 조나단 아이브는 21세기 최고의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아이브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애플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디자인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감하게 빼버리는 디자인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20세기 산업 디자인의 거장으로 불리는 디터럼스의 작품과 Less but Better이라는 그의 디자인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조나단 아이브뿐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끼친 디터럼스는 다음 화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바로 조나단 아이브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196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이크 존 아이브는 대학교에서 세공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마이크는 조나단이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의 작업실에 아이브를 데리고 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조나단 아이브는 일찍이 디자이너로서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런던의 유명 디자인 회사 로버츠 위버 그룹의 후원을 받아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노썸브리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WRC 그룹에 입사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아이브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외부 컨설팅 성격의 WRC와 맞지 않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퇴사한 뒤 텐저린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탕으로 회사는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텐저린 역시 디자인 컨설팅 회사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1991년 애플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의 산업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던 로버트 브리너는 자신이 만든 최정예 팀을 위해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물색하고 있었고 마침 조나단 아이브가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를 놓칠 수 없었던 버트 브리너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조나단 아이브는 마음을 돌렸고 1992년 드디어 애플에 입사하게 됩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애플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여실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뉴턴 메시지 패드 110, 애플의 20주년 기념 맥 등 애플의 주요 제품들을 디자인하며 산업 디자인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애플은 디자인에 큰 관심이 없었으며 아이브 역시 CEO인 길버트 아멜리오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7년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12년 만에 CEO로 복귀를 한 것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복귀와 함께 애플을 디자인 중심 기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외치며 디자인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아이브의 재능을 알아보기 전 그는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의 거장인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전설적인 존재인 에토레 소토사스와 같은 거장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디자인팀을 면밀히 살피다 그가 원하는 인재가 내부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나단 아이브였습니다. 새로운 원동력을 얻은 애플은 1998년 아이맥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이맥은 당시 PC에 주로 쓰이던 모노톤의 아이보리나 회색 대신 본디블루 컬러가 적용되었고 반투명 플라스틱 소재를 통해 내부가 보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한 아이맥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1998년 한 해에만 80만 대가 팔렸으며 이후 다양한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애플은 1997년 10억 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2001년 애플은 아이팟을 출시합니다. 아이팟은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누적 판매 대수는 1억대로 당시까지 애플이 판매한 컴퓨터의 수보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팟 디자인으로 애플과 조나단 아이브는 디자인 업계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아이디어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아이맥과 아이팟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스티브 잡스와 조나단 아이브는 2007년 애플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바로 아이폰입니다. 스마트폰의 원조라고 불리는 아이폰 1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탑재하였고 3.5인치 디스플레이와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아이폰 1에서 그가 말하는 미니멀리즘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물리적인 버튼들이 존재했던 아이팟과 달리 하나의 버튼을 남기고 나머지는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었죠. 이후 애플은 아이폰 2와 3를 공개했고 2010년 아이폰 4를 출시했습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아이폰 4부터 이제까지의 둥근 형태가 아닌 각진 형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물리적인 버튼들 역시 더욱 간소화됐습니다. 특히 아이폰 4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고해상도 광시야각 IPS 패널이 탑재되었고 아이폰 시리즈 최초 전면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애플은 아이패드를 출시하는데요. 아이패드는 태블릿 컴퓨터라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제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도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 감각이 묻어나는데 그는 아이패드2에서 테두리로 갈수록 얇아지는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안한 그립감과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디자인은 이후 맥북과 아이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PC 중 하나로 불리는 파워맥 G4 큐브, 현재의 일체형 알루미늄 아이맥의 시초인 2009년 아이맥 등 여러 혁신적인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나단 아이브의 확고한 디자인 철학과 애플만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엔지니어링 설계의 디자인을 맞추는 것이 아닌 디자인을 먼저 구상해두고 그 다음 해당 디자인의 엔지니어링을 맞추는 디자인 중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후 바뀐 점 중 하나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작들이 나왔지만 조나단 아이브는 실패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라 말하며 팀원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애플의 새로운 사옥인 애플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국 건축가인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애플파크는 애플 직원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건물 중앙에는 9,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너비 71만 제곱미터의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플파크의 지름은 무려 1.6km이며 65,000 제곱미터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플파크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12.8m의 강화 유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어떤 건물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큰 강화유리였으며 모두 곡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잡스의 마지막 유산이기도 한 이 애플파크에서도 조나단 아이브의 남다른 감각이 입혀졌습니다. 그는 애플파크가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제품이 되길 원했습니다. 특히 흰색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이 확실히 반영되었는데요. 애플파크에는 햇빛을 막아줄 차양막이 필요했는데 유리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빛을 받으면 녹색을 띈다는 게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에 조나단 아이브와 그의 디자인팀은 유리의 뒷면에 흰색을 칠하고 다른 한쪽에 흰 실리콘을 입힌 타공 금속판에 유리를 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녹색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2011년 사망한 스티브 잡스를 기리기 위하여 살구나무와 체리나무를 심는 등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잡스의 흔적을 애플파크에 남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천재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플을 떠난 조나단 아이브는 러브프롬이라는 회사를 세웠으며 에어비앤비의 디자인 전략 고문으로서 차세대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에서 선보였던 혁신적인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해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